0.60 마감은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단 하나의 틀을 강요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인라이프의 영업 수익성인지 아니면 나스닥의 시간표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인라이프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사업의 무게중심은 중국의 공장 현장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파는 것은 사출 성형 라인에서 쓰이는 산업 자동화 장비입니다. 사출 성형은 녹인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고 식힌 뒤 완성품을 뽑아내는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여기서 로봇 매니퓰레이터 팔은 자동화된 손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타이밍으로 제품을 꺼내 옮기며 공정 속도를 올리고 분량을 줄입니다. 인라이프의 제품은 단일 축과 다중축 매니퓰레이터를 포함하고 대형 브레드형 다중축 장비도 포함합니다. 설치 보증 부속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장 장비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2025년 12월 3일 장 마감 이후 주가는 0.60 안팎에 머물렀고 2025년 12월 4일 장 시작 전 기세도 0.62 안팎 정도였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주식은 성장 투자처럼 움직이기보다 상장 위험 상품처럼 움직입니다. 핵심 촉매는 제품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나스닥 최소 호가 규정입니다. 종가 기준 호가가 1.00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나스닥은 상유지 요건 미달 통지를 보냅니다. 인라이프는 2025년 10월 27일에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종가 기준 호가가 1.00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통상적인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마감 시한은 2026년 4월 27일입니다. 회복 조건은 단순하면서도 냉정합니다. 1.00 이상으로 10거래일 연속 마감해야 합니다. 이 1.00은 감정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숫자입니다. 1.00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의 매수 제한이 늘어나고 매수자 풀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유동성이 얇아지고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갑니다. 자금 시장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시간축이 압축됩니다. 수년짜리 전략은 뒷전으로 밀리고 눈앞에 상장 유지 시간표가 전면으로 나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뒤 보통 회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는 정상 회복입니다. 수익성, 특히 마진 안정과 현금 창출이 개선되면 시장 신뢰가 돌아오고 주가가 1.002로 자연스럽게 올라가 10거래일 주권을 두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해법입니다. 주식 병합입니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비례적으로 올려 1.00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입니다. 주식 병합은 이런 상황에서 흔하지만 투자자들이 자주 경계합니다. 주식 수와 가격의 겉모양을 바꾸는 것일 뿐 본질 가치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이 약하면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자금이 더 필요하면 그 뒤에 유상증자 같은 희석이 따라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라이프의 2025년 하반기 메시지가 투자자 입장에서 미심쩍게 들리는 이유가 생깁니다. 2025년 10월 23일 회사는 신에너지 분야로의 확장을 장기 전략적 전환으로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 5일에는 로봇 디지털 지능형 제조기지 2단계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보통 성장서사에서는 확장과 증설이 호재입니다. 그런데 1.0 미만 상장 위험 국면에서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확장은 돈이 든다. 내부에서 현금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은 주주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 경계심을 강화하는 것은 짜입니다. 2025년 6월 30일로 끝난 6개월 실적에서 매출은 1,000만 정도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소형 산업기업으로선 강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약 25%에서 약 18%로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에서 재료비, 직접 인건비, 제조, 간접비 같은 직접 원가를 뺀 뒤 남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야 연구개발 영업 본사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성장하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크게 줄면 투자자는 여러 가설을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져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지,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지, 제품 믹스가 저 마진 쪽으로 이동했는지, 급격한 확장 과정에서 불량 제작업 원가 배분 문제가 커졌는지 등이 모두 가능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어떤 요인이 핵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장 유지 시계가 도는 상황에선 이 불확실성 자체가 강하게 할인됩니다. 현금 흐름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최근 누적 기준으로 매출은 2천만 안팎으로 보이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만 안팎,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100만 안팎,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0만 안팎으로 제시됩니다. 현금은 200만 안팎, 총부채는 500만 안팎으로 보여 순부채는 300만 안팎입니다. 영업과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업이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 자기 몸집을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단계 증설과 신에너지 확장은 성장 신호인 동시에 자본 필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투자자 머릿속에는 희석 위험이 떠오릅니다. 주식 구조는 이 심리를 더 증폭시킵니다. 유동 주식 수는 300만 안팎이고 내부자 지분은 8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 물량이 적으면 매수세가 붙을 때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수자가 물러날 때는 급락이 더 쉽게 나옵니다. 공매도 잔고는 매우 낮아 1% 미만으로 보입니다. 즉, 누군가의 대규모 공매도 공세라기보다는 상장 위험과 펀더멘털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가 빠져나가 생긴 공백에 가까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같은 결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인 0.70 부근 아래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인 1.10 부근 아래에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 출회로 막히기 쉽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30대 후반으로 과매도 쪽에 가깝습니다. 단기 반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조적 위험이 촉매인 시장에서 과매도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인라이프를 움직이는 서사는 로봇 수요 그 자체가 아니라 상장 유지와 자금 조달입니다.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 위로 정상 회복해 요건을 채우는 시나리오, 주식 병합 같은 기계적 조치로 1.00을 맞추는 시나리오, 그리고 요건 회복의 실패에 상장 위험이 더 커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틀에서 매매는 가격 구간 중후로 정리됩니다. 단기적으로는 0.5에서 0.62 부근이 의사결정 구간입니다. 52주 저점이 0.54 부근이고 최근 마감이 0.60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버티면 1차 목표는 50일 이동평균선인 0.70 부근입니다. 0.70에서 막히고 밀리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1.00이 상장 유지의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을 한번 찍는 것이 아니라 10거래일 연속으로 1.00 이상에서 마감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 다음 확인 구간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1.10 부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증명되어야만 설 자리가 생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안정되고 다시 좋아지며 영업과 잉여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 쪽으로 이동한 뒤 플러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 조달 불안과 희석 위험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은 불편하지만 분명합니다. 인라이프는 신에너지 확장과 2단계 제조 증설이라는 확장 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나스닥 시간표 아래에서 마진과 현금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주식은 성장 서사보다 상장 유지와 자금 조달 서사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는 종목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종목이든 비상장 종목이든 상장 예정 종목이든 그리고 코인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핵심 사건 그리고 무엇이 가장 말이 안 된다고 느끼셨는지 한 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제보가 쌓일수록 더 빠르게 실마리를 잡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